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매월 초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라이너의 개봉 예정 기대작 콘텐츠입니다. 어벤져스의 여파가 완전히 지나가고 이제는 기생충 열풍에 휩싸인 한국 영화관. 6월에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풍성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엑스맨도 찾아오고 토이스토리의 맨인 블랙의 공포 영화들까지. 라이너의 컬처 쇼크에서 기대하고 있는 6월 개봉 예정 기대작 탑10 지금 확인하시죠. 어린 시절 비극적 교통사고로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된 진 그레이는 자비의 영재학교에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됩니다. 엄청난 잠재적 능력을 지닌 그녀는 엑스맨으로 성장해 우주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중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겪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이후 폭주하는 힘과 억눌려왔던 어둠에 눈을 뜨게 된 진 그레이는 엑스맨의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적 다크 피닉스로 변하게 되죠. 프로페서 X는 물론 매그니토까지 능가하는 두려운 존재가 된 그녀 앞에 힘을 이용하려는 미스터리한 외계 존재가 나타나 그녀를 뒤흔들고 지금까지 엑스맨이 이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엑스맨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자 가장 강력한 적이 된 다크 피닉스와 맞서야 합니다. 자, 엑스맨 다크 피닉스입니다. 일단 저는 엑스맨 시리즈의 팬이에요. 마블의 영화들보다 엑스맨 시리즈를 더 좋아하죠. 물론 넓게 보면 엑스맨도 마블의 작품이지만요. 아무튼 엑스맨 유니버스의 영화들을 저는 대부분 좋아했었고, 특히 이제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하는 거는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를 전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그 어떤 영화들보다도 뛰어난 영화가 바로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의 완성도가 나오기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히어로 영화 측에서도 엑스맨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품이 다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엑스맨 아포칼립스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저도 보면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엑스맨의 마지막 작품이죠. 네, 엑스맨 유니버스의 정식 시리즈로는 마지막 작품입니다. 물론 개봉 순서로 따지면 이제 엑스맨 다크 피닉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엑스맨 뉴 뮤턴트가 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하나 더 남아있지만 비기닝 시리즈에는 이 작품이 마지막이에요. 엑스맨 비기닝의 이 다양한 배우들, 특히 이제 제가 괜찮게 생각했던 프로페서 X의 역할을 맡았던 제임스 맥어보이라든지 혹은 뭐 제니퍼 로렌스야 뭐 워낙 뛰어난 배우이긴 하지만 미스팅 역할을 아주 잘해줬죠. 네, 늘 분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그런 배우들과도 이제 안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 그레이가 가지고 있는 피닉스, 그 피닉스 포스가 이 마블의 세계관에서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아시는 분들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엑스맨의 다크 피닉스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원작 코믹스에서 다크 피닉스 사가가 어떤 이야기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영화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엑스맨 다크 피닉스를 보면서 좀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감독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사이먼 킨버그입니다. 글쎄요, 저는 브라이언 싱어가 계속해서 감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가 물론 감독을 잘하고 또 좋은 영화를 만든 전적이 있긴 하지만 사이먼 킨버그라는 사람이 좋은 감독이라면 전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이먼 킨버그라는 사람은 엑스맨 시리즈 관련한 각본을 많이 쓰고 제작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유명 각본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처음으로 메가폰을 잡는 겁니다. 초짜 감독이 엑스맨 다크 피닉스를 연출을 했다. 좀 불안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닝타임은 114분이에요. 좀 짧아요. 생각보다 2시간이 약간 안 되는데 시리즈를 마무리 짓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작품이 약간 짧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많이 드러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애초에 각본 자체가 짧게 꾸려졌을 가능성도 있지만요. 더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엑스맨 다크 피닉스, 네, 이 캐릭터들을 보는 것도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말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매력적인 시리즈였기 때문이죠. 네, 좋은 엔딩으로 나오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6월 5일에 개봉하는 엑스맨
다크 피닉스였습니다. 천재적인 음악성과 독보적인 노래로 세상을 뒤흔들며 대중을 사로잡은 엘튼 존. 연이은 히트곡 발매와 환상적인 무대 퍼포먼스, 화려한 패션으로 가장 빛나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인생 최고의 순간,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진가를 알아봐주지 못한 부모에 대한 상처와 사랑했던 친구의 배신에 무대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자, 로켓맨이라는 영화입니다. 로켓맨은 엘튼 존의 별명이기도 하죠. 엘튼 존의 전기 영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퀸의 프레디 머큐리의 전기 영화였던 보헤미안 랩소디가 개봉해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었죠. 이번에는 엘튼 존의 영화입니다. 이거는 되게 오래 전부터 제작이 이어졌던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엘튼 존 역할을 누가 맡느냐, 감독을 누가 맡느냐 이런 걸로 계속해서 바뀌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테런 에저튼이 엘튼 존 역할을 맡았죠. 네, 그리고 엘튼 존의 다양한 음악들이 나오는 그런 전기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엘튼 존의 어떤 영향력과 그리고 그의 인지도를 생각하면 전기 영화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엘튼 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많이 알려진 팝록 음악가이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저는 받거든요. 그러니까 엘튼 존의 곡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엘튼 존의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한두 개 정도는 있는 수준이지만 엘튼 존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음악 인생을 살았고 또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튼 존에 대한 저의 어떤 인상은 항상 그곳에 있었던 사람 정도거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음악의 세계가 약간 록 음악 쪽이기 때문에 또 엘튼 존과 같은 아티스트는 좀 모르는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기대되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몰랐던 엘튼 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이제 음악과 아티스트의 전기 영화가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헤미안 랩소디가 이미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영화 로켓맨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또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엘튼 존의 이야기를 담은 전기 영화 로켓맨 2019년 6월 5일에 개봉하는 영화입니다. We are the men in black.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오랜 시간 지구를 위협해온 외계인을 감시하는 MIB 본부. MIB 본부에도 변화가 요구되면서 신임 요원 에이전트 M이 영입되고 MIB 에이스 요원 에이전트 H가 듀오로 결성됩니다. 그들에겐 MIB 내부의 스파이를 찾아야 하는 전대미문의 미션이 주어지죠. 네, 맨인 블랙 인터내셔널입니다. 여러분, 맨인 블랙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같습니다. 윌 스미스죠. 윌 스미스가 제1으로 나와서 활약을 했던 게 1997년입니다. 1997년, 22년 전에 나온 게 맨인 블랙이었어요. 그리고 토미리 존스가 K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맨인 블랙은 늘 토미리 존스와 윌 스미스가 함께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캐릭터들이 나올 수가 없고 세대 교체가 됐죠. 크리스 햄스워스가 요원 H, 그 다음에 테사 톰슨이 새로운 요원 M을 맡았습니다. 그다음에 리암 리슨이 나오고요. 이런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자, 이 영화를 보면서 예고편을 보면서 저는 되게 안타깝다. 좀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맨인 블랙의 이야기가 더 나올 만한 아이디어가 있을까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의 불안감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부터 이어져 온 코미디를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이게 더 웃길 수 있을까라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많은 고민과 장르적인 변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영화를 만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활약한 그 아스가르드의 두 사람이죠. 네, 발키리와 토르인데 이 두 배우를 캐스팅을 한 것도 아마 그런 것과 연관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배우를 콤비로 만들어서 토르 라그나로크
또는 어벤져스 시리즈의 익숙한 이미지를 가져다 쓰려는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과잉 해석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제가 보기엔 좀 얄팍한 기획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뭐 맨인 블랙 인터내셔널 그 예고편만 봐서는 좀 아쉬워 보이는 장면들도 있고 터지지 않는 코미디도 있는 것처럼 보여서 좀 불만인데 과연 윌 스미스도 토미 리 존스도 없는 맨인 블랙이 제대로 웃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맨인 블랙은 제대로 된 맨인 블랙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말 기대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인 블랙 인터내셔널 2019년 6월 12일 개봉입니다. 남녀 차별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태어난 긴즈버그는 1950년대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서 남자들의 자리를 빼앗은 9명의 여학생 중 한 명으로서 수석 졸업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며 법대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차별의 완벽한 조건을 가진 여성 변호사로서 우연히 남성 보육자와 관련된 사건을 접하게 되죠. 긴즈버그는 이것이 남성의 역차별 사건이며 성차별의 근원을 무너뜨릴 수 있는 50년 전쟁의 포문을 열 열쇠임을 직감합니다. 모두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패배가 확정된 재판이라 말렸지만 긴즈버그는 남편과 딸의 지지에 힘입어 178건의 합법적 차별을 무너뜨릴 세기의 재판에 나서게 되죠. 세상을 바꿀 위대한 용기, 모두의 평등을 위한 결정적 반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세상을 바꾼 변호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죠. 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사람은 현재 미국 연방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3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국내에 개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사람은 살아있는 영웅이죠. 그리고 평등을 위해서 싸운 챔피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변호사 시절에 어떤 일을 겪었고 또 어떻게 변호를 했으며 어떤 사건들을 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제 뭐 이런 영화들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평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루스 베이더 긴즈버거 같은 사람들이 외치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큰 울림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인물을 어떤 식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인물에 대한 전기 영화는 저는 좀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바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바이스로 GV도 했었죠. 바이스 좋은 영화죠. 잘 만든 영화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에서 드러낸 딕 체니가 진짜 딕 체니가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실존 인물 딕 체니를 파헤치기에는 너무나도 정보가 부족했고 연구도 부족했던 거고요. 마찬가지 현재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현역 연방 대법관입니다. 이 연방 대법관을 다룬다면 저는 얄팍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완성도가요. 살아있는 인물에 대한 전개 영화는 어쩔 수 없이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사람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더는 파헤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고 결국 영화의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가 그런 약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람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것 같고요. 세상을 바꾼 변호인. 실제로 이분은 세상을 바꾸셨죠. 이 영화는 2019년 6월 13일에 개봉하게 됩니다. 나 장세추리가 제대로 한번 해볼랍니다. 거대 조직의 보스로 거침없이 살고 있는 장세출은 철거 용역으로 나간 재건설 반대 시위 현장에서 만난 강단 있는 변호사 강소연의 일침으로 그녀가 원하는 좋은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던 장세출은 우연히 버스 추락사고에서 온몸으로 시민을 구하며 일약 목포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됩니다. 발로 뛰며 점점 시민의 마음을 움직인 장세출의 입지가 높아지자 목포에서 3선을 누리던 반대파 후보 최만수는 장세출을 눈엣 가시로 여기고 그를 저지하기 위해 장세출의 라이벌 조직 보스 조강춘과 손을 잡고 음모를 계획한다고 하네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입니다. 일단은 글쎄요, 이 시놉시스 줄거리만 봐서는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예고편만 봐서는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주먹을 쓰던 보스가 영웅이 되고 그래서 정치까지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흔한 클리셰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스라는 사람이 겪게 될 일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흔하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릴지도 참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저는 늘 김래원에게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래원의 영화들이 최근에 희생부활자 같은 영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대하게 만드는 배우인 것 같아요. 왜 기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김래원이 이제 이런 역할을 맡게 되면 사람들은 다 오태식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해바라기의 태식이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그렇게 제 기억에는 그렇게 흥행한 영화는 아닌데,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비가 되면서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인터넷의 최고의 영웅이 된 것 같아요. 그걸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화려한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액션 드라마를 표방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목포의 영웅이 된 장세출이 어떤 식으로 국회에 나가게 되고 그 과정이 어느 정도로 설득력을 줄 수 있게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까 하는 부분이 좀 기대되는 한국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김래원 영화가 좀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동안 김래원 영화들이 너무 성적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 자, 제목은 참 아주 예전에 그런 한 80년대 홍콩 영화 감성이 좀 나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이기도 한데, 네, 2019년 6월 19일 개봉하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입니다. 만수무강해야 될 텐데요. I am relaxed. This is me being relaxed. 떳떳한 가정이 되기 위해 직장이 필요한 델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뉴욕의 주식부장 필립과 면접을 봅니다. 이보는 전과자의 무신경한 델이 못마땅하지만 필립은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 델을 채용하죠. 입덕 벌어지는 주급에 좋은 가장이 될 수 있다는 꿈에 부푼 델. 기쁨도 잠시, 첫날부터 매우 힘든 극한 직업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업사이드라는 영화입니다. 케빈 하트가 델 역할을 맡았고요. 브라이언 크랜스톤이 필립 역할, 니콜 키드먼이 이본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닐 버거 감독의 이 영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거죠. 언터처블이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었죠. 네, 언터처블이라는 영화를 리메이크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리메이크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뒤늦게 개봉하게 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프랑스판 언터처블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흥행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 기억으로 한 170만 명 정도가 들었던 영화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작 언터처블이 워낙 잘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 헐리우드판 리메이크는 어떤 식으로 리메이크가 됐을지 좀 기대가 되네요. 리메이크를 잘했다면은 원작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원작과 차이를 내지 못하고 원작보다 좀 못하게 만들었다면 많은 비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업사이드라는 작품이고요. 네, 2019년 6월 13일에 개봉합니다. Everything's gonna be okay. 장난감의 운명을 거부하고 떠난 새 친구 포키를 찾기 위해 기류에 나선 우디는 우연히 오랜 친구 보핍을 만나고 그녀를 통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한편 버즈와 친구들은 사라진 우디와 포키를 찾아 세상 밖 위험천만한 모험을 떠나게 되죠. 네, 토이스토리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토이스토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원과 투를 보면서도 그렇게 막 가슴 두근거려 하고 그런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토이스토리 1, 2가 나왔을 때 제가 그리 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안타깝게도. 하지만 토이스토리 3는 뒤늦게 봤는데 토이스토리 3의 엔딩이 최고였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토이스토리 3로 인해서 토이스토리가 만약 이런 영화 애니메이션계의 가장 완벽한 트릴로지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의견에 굳이 반박할 것 같진 않아요. 그 정도로 토이스토리 3는 대단했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토이스토리 4가 나오는 걸 보고 저도 4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많은 분들이 3에서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토이스토리 3가 나올 때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굳이 이게 3편까지 나올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가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3에서 끝났어야 됐다라는 지금의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막상 보고 나면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작품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디즈니와 함께하는 픽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지 기대가 되고 늘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던 토이스토리이기 때문에 토이스토리 4도 좋은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토이스토리 3의 엔딩이 역대 애니메이션계에서도 정말 손에 꼽을 만한 대단한 엔딩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토이스토리 4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대되는 작품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리고 저는 좀 부재 없는 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런 깔끔한 넘버링 시리즈가 얼마 만에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어벤져스도 1, 2, 3, 4 이렇게 안 하죠. 부재를 붙여서 구분하는데 요즘의 흐름이랑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19년 6월 20일에 개봉하는 영화 토이스토리 4입니다. 전설이 된 킬러 존 윅, 룰을 어긴 죄로 그에게 현상금 1,400만 불이 붙고 전 세계 모든 킬러의 총구가 그를 향합니다. 국제 암살자 연맹의 파문 조치가 내려진 그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시시각각 위험에 직면하고 결국 마지막 전쟁을 위해 소피아를 찾아가게 되죠. 출구는 없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존윅 3 파라벨룸입니다. 자,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존윅 시리즈. 이 존윅 시리즈의 특징이라면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액션 쾌감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만드는 대단한 액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존윅 3 역시 그 액션으로 승부하는 영화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들 그걸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 존윅 3가 나오는 걸 보고서 존윅 1, 2와 관련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존윅 1, 2와 비교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기대되는 존윅 3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윅 3 파라벨룸 2019년 6월 26일 개봉하는 영화입니다. See how much fun we have? Child's play. Rated 생일 선물로 꼭 갖고 싶었던 인형을 받게 된 앤디. 늘 혼자였던 그에게 척키는 유일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가장 친한 친구 앤디를 소유하고 싶은 척키는 점차 사악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사탄의 인형입니다. 저는 사탄의 인형 시리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추억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실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봤던 사탄의 인형은 굉장히 무서운 영화였죠. 네, 인형이 움직여서 사람을 덮치고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척키 인형의 그 끔찍한 모습,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한 시대의 어떤 모습으로 남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뭐 이제 척키가 무슨 로봇이었다는 둥, 척키가 죽었다 살아나고 척키의 여자친구가 나오고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제가 언젠가 본 시리즈에서 그 주인공 친구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나중에는 그 주인공이 이제 너무 컸더라고요. 이제 뭐 어른이 돼가지고 인형이 덤비는데 전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인형은 체구도 작고 되게 조그맣고 칼을 들고 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진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장감이 뚝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영화는 사탄의 인형의 리부트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려보는 리메이크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탄의 인형이 과연 어떤 그 클래식한 공포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기대가 되네요. 이런 리부트물이나 시리즈의 어떤 재해석이 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할로윈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오래된 시리즈가 오랜만에 다시 나왔지만 어떤 그 클래식함을 다시 드러내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사탄의 인형도 그 정도의 완성도만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공포 영화들이 나올 때가 됐죠. 네, 사탄의 인형 2019년 6월 20일 개봉입니다.
워렌 부부가 귀신 들린 애나벨 인형을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공포 영화입니다. 자, 애나벨 집으로 이 부부가 애나벨 인형을 집으로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아마 전작에서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죠. 아까 바로 앞에서 사탄의 인형 얘기를 했는데 사탄의 인형 척키가 대선배라면 요즘 시대의 어떤 인형 공포는 애나벨이거든요. 컨저링 시리즈부터 이어졌던 바로 그 애나벨. 이 애나벨과 사탄의 인형의 인형 대전. 6월 달에는 이 인형 대전이 굉장히 기대할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애나벨과 사탄의 인형은 좀 약간 전혀 다르죠. 사탄의 인형은 말 그대로 귀신 들린 인형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초능력을 사용하진 않죠. 그러니까 강력한 권능을 지니고 있는 아이는 아닙니다. 사탄의 인형의 척키는 아주 단순하죠. 칼을 들고 덤비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물리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공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이 구도가 참 재밌어요. 인형 둘이서 승부를 벌이는 신구 대결. 하지만 애나벨은 이제 애나벨 1, 2를 통해서 인형의 주인까지 많이 소비가 됐거든요. 이제는 애나벨이 별로 무섭지 않지 않은가. 물론 그렇게 따지면 척키는 너무 많은 이미지 소비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컨저링 유니버스의 작품들, 애나벨 인형의 주인 이후로 나왔던 더 넌이라든지 혹은 뭐 요로나의 저주 이런 영화들이 참으로 좀 아쉬웠거든요. 무섭다거나 재미있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쉬웠는데 이번 애나벨만큼은 좀 어느 정도 시리즈에 좀 자존심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척키와 애나벨의 대결이 재밌게 들어오는 그런 작품이죠. 애나벨 집으로 2019년 6월 개봉작입니다. 자, 2019년 6월의 개봉작들을 쭉 둘러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한국 영화보다는 헐리우드판 대작 영화들, 액션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볼거리가 굉장히 풍성한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공포 영화, 인형 나오는 공포 영화 두 개의 대결도 되게 기대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 외에도 많은 한국 영화들도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10개의 작품 외에도 제가 보는 영화들은 다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6월도 재밌는 한 달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슬슬 더워지는데 기운 잃지 않도록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